다음 소식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였나요? 마포에 있는 그 책거리 고양이 살해 사건,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 동물학교 내지는 생명명시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먼저 범행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극적인 부분은 피했습니다. 여러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그리고 이동하는 저 안에다가 사료를 넣어서 그 고양이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전화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법무법인 KR의 제갈우호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어제 영상 보셨죠? 예, 봤습니다. 또 혹시 댁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보시는 감정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고양이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네. 고양이는 사람을 피하지 네. 다가서서 공격을 하는 성향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힘없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보고 매우 충격받았고 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용의자는 비닐봉지에 사료를 담은 그릇을 담았다가 고양이를 유인했다고 하더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고양이는 어지간해서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고 주인에게도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느낌을 받으면 바로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고양이가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용의자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고양이에게 신뢰를 준 다음 자신의 손에 들어오도록 한 후 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낚아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름 고도로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학대당한 고양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길고양이냐 아니면 주인이 있는 고양이냐 이것에 따라서 처벌이 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형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예. 예,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주인 없는 동물을 포획해서 죽이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또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선택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인근에서 기르던 그 반려동물이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 재물손괴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동물은 아직까지는 주인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주인의 재산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면은 형법상 손괴죄도 적용이 될 것이고 나홀로 동물보호법 위반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은 동물보호법 위반죄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동물이 반려동물이다.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물을 학대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이 같이 적용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형사처벌도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물만 특히 내가 기르던 동물을 주인이 학대했을 때 이때는 내 물건을 내가 손괴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동물보호법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때는 아무래도 형량이 동물보호법만 적용이 되게 되면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은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많이 처벌을 합니다. 다만 손괴죄가 경합이 된다. 남의 기르는 재산을 갖다가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거나 죽였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형량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확정이 되고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근데 다만 통상적으로 중한벌이라 치더라도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대부분 벌금형으로 되게 되는데 그때 형량을 보면 좀 잔인하게 네,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경우에 보면 최근에 그 법원의 경향을 보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그 예, 정도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에 대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보통 징역형이 보통 선고는 됩니다. 사람이 다만 다치게 되면,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범죄하고 동물에 대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이 된다 그런다면은 동물에 대한 범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범죄를 더 크게 봐서 그걸 위주로 보통 형량을 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아직 그 용의자가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뭐 CCTV라든지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명확하고 곧 체포가 돼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보인다면은 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법원의 경향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2018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최대형이었는데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형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갈 변호사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무부인 KR의 제갈 우호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고 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로 확대될 수가 있는지 이 문제를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분석입니다. 보통 동물 학대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동물을 통해서 공격적 행위를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만족감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일종의 피해망상이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또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 과정상에서 환경의 영향도 있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분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공격적인 학대나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서 동물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습관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동물 학대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들을 반복하다 보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못 얻게 되어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 즉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약한 어린이나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나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들이 매우 약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 윤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어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은 연쇄성이 있다고 봐서 공개적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고 그 신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과 그다음에 대책 차원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